예, 안녕하세요. 영국을 제외한 유럽, 그러니까 대륙 유럽의 요즘 최대의 화두는 전략적 독립성, (strategic autonomy입니다. 트럼프의 미국에 대한 반발이죠. 또 EU가 그렇게 이제 포지셔닝을 하면서 유로화가 요새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엄청 강세예요. 4년 만에 최고 강세에 지금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근데 뭐냐? 예. 이거 폭망할 수밖에 없는 통수 박쥐 게임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겠습니다. 이미 조선일보 김대중의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 레시피랑 굉장히 유사해요. 지금 유럽의 전략적 그 독립성, strategic autonomy라는 컨셉이 조선일보 김대중의 안미경중과 굉장히 유사한데, 안미경중이 파산했듯이 똑같이 이거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통수 박쥐 게임입니다. 예. 마크롱이 중국을 방문했죠. 한 열흘 전쯤의 일입니다. 12월 3일에서 5일에 걸쳐서 벌어진 일이죠. 중국이 들어줄 수 없는 두 가지 요구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때문에 방문했는지 좀 애매모호합니다. 한마디로 추파를 던지러 방문한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대로 종식하는데 중국이 협력해달라, 뭐 이런 얘기고요. 사실은 중국이 배운데 그 뭐 협력이나 마나 뭐 중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들이 불질러 놓은 일인데. 두 번째는 중국의 내수 소비를 확대해달라. 이게 뭐 말이 그런 거지 실제로는 속내는 따로 있는 거예요. 중국의 내수 소비가 이게 확대가 되겠냐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수 소비 확대는 이거는 거대한 정치적 변혁을 수반하는 겁니다. 빵을 갈라먹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지금 노예 경제를 포기를 하고 내수를 확대한다. 이거는 뭐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 뭐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돼요, 거의.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또 독일은 그 전부터 이제 물티폴라를 주장을 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다음에도 그 독일 주상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다극 체제, 그러니까 멀티폴라, 독일어로 물티폴라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러시아, 중국이 이제 대립하는 그런 구도, 그런 양극 구도 싫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런 관점이었죠. 그래서 요한 바더풀입니다. 바더풀. 이거 웨이더풀이라고들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사실은 바더풀이죠. 요한 바더풀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12월 8일, 9일입니다. 마크롱에 바로 이어서 바더풀이 그 중국 방문에 앞서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대체 불가능하다. 대체 불가능하다. irreplaceable.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요. 제3의 탈출에서는 중국의 그 압도적 제조업 일본지 지위가 이제 대체될 것이다라고 저는 쭉 얘기해 왔잖아요. 이게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점이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 제조업의 압도적 일본지는 항상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 글쎄요. 좀 두고 봐야겠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Freiheit, Sicherheit und Wohlstand in Deutschland und Europa sind auf das engste mit China verknüpft. Gerade in Zeiten wachsender Spannungen und geopolitischer Umwälzungen müssen wir immer wieder ausloten, wie wir auch gemeinsam mit China zu Lösungen für drängende Herausforderungen kommen können. Auch wenn unsere Perspektiven teilweise sehr unterschiedlich sind und wir natürlich lange nicht in allen Fragen einig sind, es gilt, der direkte Draht zu China ist unersetzlich. 중국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하기를 바라는 건지, 대체 불가능하다고 진짜로 믿는 건지, 객관적인 자기의 어떤 판단에서 저는 세상에 대체 불가능한 게 어디 있겠냐. 모든 게 다 대체 가능한데 저는 대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대체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새 탈출 자유구동의 부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이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새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유럽을 이제 여행을 하고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뭐 일반적인 얘기가 그거죠. 유럽 가봤더니 별거 없더라.
예. 한국의 어떤 생활 수준이나 인프라나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유럽을 사실 능가했죠. 한국은 지식인의 담론 수준이 유럽보다 약합니다. 지식인의 담론 수준이. 그리고 정치가 유럽보다 세련되어 있질 않죠. 근데 뭐 정치 망가져 있기는 유럽도 깊게 망가져 있으니까 오죽하면 거기가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킨 대륙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정치가 망가져 있고 담론 수준이 개판이에요. 백모 정도의 얘기가 뭐 한국에서 그래도 좀 먹어주는 클래스인데 이런 게 그 백모 같은 얘기가 그냥 상식적으로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수준이.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 버겁다 그럴까 어렵다 그럴까 굉장히 민감한 이 군사지정학적 환경에서 올바로 판단하고 생존해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 오죽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남 이승만이 그 자기의 대표적인 저서죠. 우남 이승만은 뭐 책을 썼다 그러면 다 대표적인 저서예요. 책 몇 권 쓰지 않았지만 그 자판 인사이드 아웃, 일본을 벗기다, 일본 내막기 거기서 개인주의, 전체주의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그 책이 전체주의 국민 심리를 파헤친 세계 최초의 책으로서는 세계 최초의 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남 이승만은 우리말로는 전체주의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안 했냐? 알아먹을 사람이 없는데 왜 해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알아먹을 사람이 없다. 한국의 담론과 지식의 수준이 그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증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80년이 지난 지금도. 그냥 쟤들 거 통째로 수입해다가 예를 들어서 뭐 쟤들의 그 좌빨 획일적 해체주의, DEI, 다양성, 닥치고 평등, 그다음 인클루전, 포용성 이런 거 그냥 갖다가 PC 좌파 이런 거 갖다가 그냥 그대로 풀어먹는 저쪽 애들은 편해.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보수주의나 진정한 의미의 자유공화주의는 나라마다 표현되는 언어가 달라요. 컨셉이 다르고 그 방점이 달라져요. 거기에는 자기 자신의 오센티시티, 진정성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경지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한국이 아직 그 경지에 도달을 못한 거죠. 뭐 전 도달하게 될 거라고 봐요. 결국은. 예. 우리가 세계 최강의 그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리스 불교를 그냥 순식간에 소화해서 그것에 우리의 정신적인 토대 역할을 한 게 몇 년을 했어? 거의 1500년을 했죠. 그 다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그 프로테스탄티즘을 받아들여서 지금 프로테스탄티즘이 일단 양적으로는 뭐 세계 최강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국인들이 어떤 자기한테 이로운 그 정신적인 거를 이렇게 캐치를 해서 받아들이고 그걸 내면화시키는데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뛰어난 데가 있습니다. 성리학도 똑같죠. 그 성리학은 남송에서 나왔잖아요. 원과의 대립관계에서 나왔거든요. 그건 종교화된 유교죠. 제가 왜 종교라 그러냐면 공맹에는 우주론이 없어요. 근데 성리학은 이름에서부터 우주론이잖아요. 종교는 우주론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성경을 보면 천지창조 얘기잖아. 처음이 지네시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리학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원의 무지막지한 몽골의 무지막지한 폭력 앞에서 하나의 민족 혹은 하나의 체제가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이데올로기 그런 거였거든요. 그거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내재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대륙의 폭력 앞에서 조선인의 조선인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는데 그게 너무 지독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뭐 황당하게 위정척산이 뭐 이렇게까지 나갔지만 캐캐묵은 망국의 지름길로 가는 길이 되어버렸죠. 쇄국 정책으로. 어쨌거나 자기한테 필요한 정신적 자양분을 캐치해서 그걸 내면화시키는 데 한국인이 결코 우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유공화주의와 그리고 도덕적 보수주의 완전히 내면화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여기서 이제 보면 저는 이제 전략적 독립성이라고 유럽인들은 얘기를 하고 마크롱은 얘기를 하지만 이건 통수박쥐 게임이에요. 왜냐? 독립을 할 방법이 없어. 군사 국방은 미국에 의존해 왔잖아. 지금 현재까지도 의존하고 있잖아요. 경제는 중국 앞에 깨갱합니다. 마크롱 요번에 중국 가서 뭐라 그랬어요? 중국 가면서. 중국이 프랑스에 많이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야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고용이 는다. 잠깐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총리, 심지어 부총리, 뭐 경제기획원 쪽에 이런 사람이 중국이 한국에 직접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 이랬다가는 온 국민한테 돌맞아 죽을걸. 80%가 반중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미 조선일보의 김대중의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얘기는 이미 물 건너갔잖아요. 누가 요즘 어디 가서 안보는 미국이지만 경제는 역시 중국이랑 해야죠. 그러면 야, 쟤 간첩이냐? 이 소리 듣지 이제. 그 저기 테헤란로나 여의도에 돈 다루는 애들, 중국 돈 다루는 애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돈 안 다루면 바보였는데 지금은 중국 돈 다루더라도 어디 나가서 잘난 체 못할걸요. 나 중국 돈 다룹니다라고. 그냥 쉬쉬하면서 다룰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China must pursue its agenda of strengthening domestic consumption, and we must. 잠깐만. 이것도 웃기는 얘기라고. domestic consumption, 그러니까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는 아젠다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겉으로 표방하는 아젠다고, 그거 진짜 실행하려면 사회가 엄청난 정치적 진통을 겪는단 말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빵을 나누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농민공과 후커가 없어져야 되는데,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겉에 바르는 위장막이란 소리지. 그럼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Must find a framework for increasing Chinese direct investment in Europe and in France in particular. To create 이거예요. 그 EU가 중국의 직접 투자를 위한 그 프레임워크 만들려고 하다가 집어쳤었잖아요. 바이든 때. 집어친 게 이제 트럼프 때 경고 맞고 바이든 때 집어쳤을 거예요, 이거. 트럼프 때 집어쳤나? 트럼프 일기 때? 헷갈리는데. 그거 다시 살려내자는 황당한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 앞에 가서 정말 창녀짓 하는 거예요, 이거. EU가 중국의 직접 투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하다가 중지했거든요. 드랍했다고. 그거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to create added value and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가 국내 투자로 일어나지 않으면 중국 돈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받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가. 그 유럽의 초강국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야, 유럽 정말 약체화됐고 늙었구나. 독일은 또 독일대로 또 이상한 짓 하고 있죠. 예, 지금도 뭐 중국의 대형 그 화학 공장 짓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 와중에도 그냥 몰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유럽이 이제 중국 쪽에 추파를 던지고 트럼프의 반중 전선으로부터 이탈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을 전략적 독립성이라고 포장을 해서 부릅니다. 그러나 저보고 만약에 예측하라 그러면 그거 안 된다. 그거 그냥 폭망하고 안 되는 게임이다. 그렇게 못 간다, 결국은.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의 주도 아래 그러니까 중국 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으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판에 그래서 반중으로 가고 있고 중국을 고립화시키려고 그러고 중국의 그 경제적 침탈적 행태, 무지막지한 무역 흑자 이런 것들을 길을 꺾으려고 하는데 유럽이 거기로부터 이탈해서 중국과 쎄쎄쎄 할 수 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갈 수 없을 겁니다. 예. 자, 이런 와중에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다 갖추고 있어요.
반도체 갖추고 있죠. 자동차 갖추고 있죠. 조선 갖추고 있죠. 제조업 갖추고 있죠. AI를 위한 어떤 인터넷 문화, 자기 자신의 인터넷 문화 강력하게 갖추고 있죠. 왜냐하면 AI가 작동하려면 그건 인터넷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는 거라서 그 네트워크가 강력해야 돼요. 그거 갖추고 있죠. 다 갖추고 있다고. 그런데 한국은 정치가 개판이고 그 정치를 떠받치는 언론이 개판이고 그 언론을 떠받치는 담론이 굉장히 저열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언론, 담론이 지금 한국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데 그거 외에 나머지는 뭐 그게 K-팝 한류가 됐던 간에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경제의 다른 측면이었던 간에 뭐 군사력이 됐던 방산이 됐던 모든 건 전부 어마무시한 경지에 도달해 가고 있어요. 그럼 이 같은 불균형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거냐? 영구화될 거냐? 혹은 이 불균형 때문에 한국이 주저앉을 거냐? 거기다가 출산율 저하 이 문제랑 같이 엮여서 예. 아니면 이 불균형을 한국이 극복할 거냐? 한국인들이 극복해낼 수 있을 거냐? 아마 그런 문제예요. 저희는 이 유럽이 아니 대통령이란 자가 중국에서 지금 직접 투자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까지 망가져 있는 게 프랑스 대통령이란 자가.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